자, 지금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2학년 1학기 때 목차 좀 보겠습니다. 자, 목차 한번 보면은요, 물질의 구성 해가지고 이거 무슨 파트냐면은 여기 화학 파트예요. 여기가 화학 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전기와 자기라고 되어 있죠? 전기와 자기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전기와 자기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물리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태양계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과 에너지라고 돼서 여기 생물 파트. 자, 그러니까 결국은 중등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물질의 구성인 화학 파트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시면은 처음에 넘어가시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 물질의 구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의 구성 보시면은 처음에 원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책에 10페이지예요. 자, 그런데 원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원소가 뭐니? 그죠? 원소가 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원소라는 단어보다는요, 원자 혹은 분자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용어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보는 것처럼 원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자, 분자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화합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화합물.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을 구분하면요. 사람은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 처음에 남자냐, 여자냐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또 구분할 수 있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굳이 뭐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네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사람을 구분할 때 남자냐 여자냐로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 뿐이고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라고 구분하는 거 방법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남자이면서 중학생일 수 있죠. 남자이면서 고등학생일 수 있어요. 혹은 여자이면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남자이면서 여자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중학생이자 고등학생, 이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냥 구분의 방법이에요. 남자냐 여자냐로 나누는 거는 뭘 기준으로 나누는 것 뿐이냐면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는 이거는 학교, 즉 여러분들 뭐 등급, 학교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학교에 뭐라 그래야 될까? 중학교냐 고등학교니까는 뭘로 나눌까? 레벨? 레벨? 오케이. 뭐 레벨 우리말로 하면 뭐가 있을까? 레벨 능력, 학습 능력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물질은요. 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하긴 했지만 세상의 물질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원소냐, 화합물이냐, 혹은 원자냐, 분자냐. 요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원소냐 화합물이냐가 구분의 하나의 방식이고 원자냐 분자냐가 구분의 하나의 방식이에요. 즉 원소이면서 원자냐, 원소이면서 화합물이냐 가능합니다. 화합물인데 원자냐, 사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화합물이냐 분자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구분의 방식이에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구분한 거냐? 원소냐 화합물이냐는 이거는 성질상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 자, 원자냐 분자냐는 모양으로 구분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쉬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원자냐 분자냐라는 모양으로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얘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보는 것처럼 세상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뭐 해볼까요? 물 해보죠. 물. 여러분들 중에서 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유식하다? 아니, 뭐 그 정도는 알겠죠? H2O라고 써놓고 이게 물이에요 라는 거 정도는 잘하면 알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물은 어떻게 돼 있냐?
자, 물은, 자, 근데 그 전에 이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냥 네모난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 물체를 확대하고 확대하다 보면 아주 작은 무엇인가들의 연속적인 배치로 되어 있지 않겠냐. 더 작게 보면 이것들이 또 작게 무엇인가로 되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얘네들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요 입자라는 표현을 쓸게요. 제일 작은 어떤 거. 근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제일 작은 거 하면은 그냥 동그란 구 형태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구 모양의 어떤 최고 작은 모양을 하나 생각하게 되는데 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최고 작은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얘를 원자라고 불러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한의 입자를 그냥 원자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물은요. 지금 보면은 뭐 수소라고 써 있지만 결국은 원자 제일 작은 입자 2개랑 산소라고 써놨지만 산소라는 원자 이렇게 작은 원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부르냐? 원자라고 불러요. 그럼 물이라는 애는 이러한 원자들이 결합해서 원자 몇 개가? 원자 3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분자라고 불러요. 아, 그럼 원자가 있으면 원자와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면 되는구나.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원자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러한 동그라미 하나씩을 그냥 다 원자라고 부를 뿐이고 이러한 동그라미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원자와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를 그냥 분자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가 무슨 원자냐? 이게 누구야? 이 원자가 누구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다? 원소예요.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좋은 예가 요 위에 있는 건데 수소라는 원자와 수소라는 원자가 결합을 해서 원자 몇 개? 2개가 결합을 했으니까는 자, 여기 원자가 하나니까는 원자가 하나씩 그냥 원자라고 부르지만 얘는 원자가 2개가 결합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요? 지금부터는 분자라고 불러요. 모양상으로는 분자예요. 그런데 얘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얘는 원자 중에서도 하필이면 수소라는 성질을 가지는 원자야. 즉 수소?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원소. 즉 수소라는 성질을 가지는 원소야. 그리고 얘도 수소라는 성질을 가지는 원소야. 이러한 원소들이 결합해서 수소라는 성질을 가지는 뭘 만든 거야? 분자를 만든 것 뿐이야. 자, 그럼 밑에 있는 애는 수소라는 원소와 수소라는 원소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산소라는 원소가 결합해서 산소라는 원소 하나와 수소라는 원소 2개가 결합해서 뭘 만든 거지? 수소가 결합했죠. 그러니까 원소와 원소들끼리 결합했죠. 원소들끼리 결합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느냐? 성질상 이제 새로운 성질이 됐으니까 이제 얘는 지금부터 수소도 아니고 산소도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죠? 물이라는 새로운 성질을 부여받은 거죠. 얘는 화합물이에요. 즉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질상 구분을 하면은 성질상 구분은 뭐죠? 원소와 화합물이냐는 카테고리였죠. 자, 얘는 수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가 성질을 가지는 애들이 결합해서 물이라는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뭐가 만들어진 거다? 화합물이 만들어진 거다. 근데 이 위에 있는 예시는 원소라는 성질과 원소라는 성질이 그러니까 수소라는 원소와 수소라는 원소가 결합을 해서 역시 수소라는 분자이지만 수소죠, 역시.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화합물이라고 안 부르고 원소라고 불러요. 얘도 역시. 새로운 성질을 부여받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모양상으로 구분할 때는 얘도 원자. 근데 원자끼리 결합해서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냥 모양상 구분해서는 분자. 얘도 원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결합된 뭔가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도 뭐가 된다? 분자. 자,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원소냐 화합물이냐, 즉 원소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뭔가를 만들었다. 그럼 화합물. 뭘로 구분했다? 성질상 구분했다. 성분상 구분했다. 자, 근데 이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어.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작은 입자인 원자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었다. 원자들이 결합해서 그럼 얘를 그냥 모양상 뭐라고 부른다?
분자라고 부른다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그래서 구분해 볼게요. 자, 얘는 원자 몇 개가 결합해서 두 개가 결합해서 모양상 구분할게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분자. 얘도 원자가 하나, 둘, 세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분자. 얘는 원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결합해서 만든 분자. 얘도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든 분자. 자, 그런데 얘는 산소라는 성질을 가지는 성분상 구분이에요. 산소라는 성질을 가진 애와 산소라는 성질을 가진 애가 결합해서 산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원소와 원소가 결합해서 산소라는 원소. 얘는 산소라는 원소와 수소라는 원소가 결합해서 새로운 성질인 물이라는 성질이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화합물. 얘도 산소와 산소와 수소와 수소가 결합했으니까 원소, 그럼 이렇게 산소 원소와 수소 원소가 결합했으니까 얘는 화합물. 얘도 역시 화합물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얘는 분자라고 불러도 되고, 맞아요. 화합물이라고 불러도 되고, 얘도 역시 분자라고 불러도 되고 화합물이라고 불러도 돼요. 전혀 다른 카테고리니까 성질상 구분은 성질 모양상 구분했냐 성질상 구분했냐 차이만 있어요. 다만 얘는 부를 때 좀 애매하죠. 얘는 원소들이 결합했는데 하필이면 같은 원소들이 결합해서 그냥 산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소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이니까 얘는 화합물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얘는 그냥 원소라고 불러야 돼요. 하지만 얘네들은 성질이 다른 물질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이름이 부여됐으니까 얘네들은 다 뭐라고 부르자? 나머지 애들은 세 개는 화합물이라고 부르면 된다. 하지만 얘네 다 전부 다 모양상을 구분해보면 원자들이 결합한 거니까 그냥 분자라고 부르면 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본론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처음에 원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원소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원소는 무슨 구분? 성질상 구분 혹은 성분상 구분이다. 원래는 성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성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성분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받아들이 좀 와닿지 않으면 그냥 성질상 구분이다 라는 표현을 저는 잘 써요. 원래는 성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원소, 세상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더 이상 물질을 이루는,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죠. 물질은 뭘까요? 물질은 원소일 수도 있고 화합물일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수소와 수소가 결합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면은 그냥 수소 원소죠. 하지만 수소랑 산소가 결합한 물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화합물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 물질. 자, 이러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더 이상 나눴을 때 최소한의 성분을 가지는 거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 그걸 원소예요. 자, 먼저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지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건 기억만 해주세요. 탈레스. 안타깝게도 중등 과정에서는 이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고등 수능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냥 중간고사 보기 위해서 그냥 잠깐 외웁시다. 그래서 탈레스란 이름이 나오면은 세상의 모든 물질은 물로 되어 있다. 물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탈레스는.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물이라는 성분과 불, 흙, 공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그래서 물, 불, 흙, 공기라고 해서 네 가지의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고, 자, 이들이 결합돼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뭐하여? 조합하여,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무슨 개념을 끌어들인 거죠? 화합물. 엘리멘탈? 뭐 똑같은 얘기죠, 원소니까. 그래서 화합물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네 가지로 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네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럼 네 가지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탈레스는 그냥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보일부터 볼게요. 자, 보일은 원소라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은 단순한 물질이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성질을 나눌 수 없다의 모양이 아닙니다. 성질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그래서 현대적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원소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원소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니? 그럼 보일 아저씨예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라부아제는 사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 탈레스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탈레스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라부아제는 뭐 했냐? 물을 분해했어요. 물을 분해했으니까 물이 가장 기본인지 알았는데 물이 분해됐네. 그래서 다른 몇 개로 구분이 됐네. 아, 물은 이제부터 가장 작은 근원이 되는 물질이 아니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부아제 그러면은 탈레스를 부정했다. 즉 뭐 했다? 물 분해 실험을 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라부아제가 한 물 분해 실험이 나와요. 그래서 물 분해 그러면은 라부아제에 누굴 부정했다? 탈레스를 부정했다. 탈레스는 물이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기본이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라부아제는 어떻게 했느냐? 실험을 통해 물이 수소와 산소, 물은 수소라는 성질과 산소라는 성질로 구분이 되는구나 해서 분해했다. 그래서 물을 분해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물은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물을 분해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물, 불, 흙, 공기가 기본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게 옳지 않다. 그래서 탈레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물이 근본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분해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부아제는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주철관이라 해서 쇠로 된 관이 있어요. 이 쇠로 된 관에다가 물을 붓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불을 떼요. 불을 떼가지고 얘를 가열을 해요. 가열을 했더니 물이 분해돼서 아까 뭐하고 뭐가로 분해된다 그랬죠?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분해된 산소가 이 주철관에 달라붙어요. 철이에요. 주철관이 철이에요. 철에 산소가 달라붙으니까 뭐가 쓸어요? 녹이 쓸겠죠. 주철관을 나중에 빼가지고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철관 안에 녹이 쓸면은 주철관은 뭐가 증가하냐? 질량, 즉 무게가 증가합니다. 왜? 주철에 산소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발생돼서 철과 결합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때 나온 기체를 모아요. 냉각수를 통해서 기체를 냉각시켜 갖고 쭉 기체를 모았더니 무슨 기체가 만들어지더라?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직계병에 모았는데 그게 수소 기체더라. 그래서 산소는 주철관이 녹이 쓸어서 질량이 증가한 걸로, 수소는 나중에 모아 보니까 기체가 수소 기체더라. 이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불씨를 갖다 댔더니 퍽 하고 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에 대한 개념을 볼게요. 원소 뭐라 했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뭐다? 제일 중요한 건 성분이다. 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나중에 이제 고등과정에 가시게 되면 주기율표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기 책에는 없는데 이 주기율표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인류가 찾았거나 혹은 합성된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을 찾아서 표로 나타낸 것들을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다? 원소다. 전부 다 원소들이다. 원소들을 나열한 거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과정까지 원자번호 여기 보면 20번 원자번호 20번까지는 이 주기율표의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주기율표의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안 줄어들지? 왜 이래? 이게 저기 됐구나. 자, 그래서 주기율표의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주기율표 이거 꼭 한번 보시게 될 거니까 시간 있으면요. 원자번호 20번까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뭐다? 원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18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뭐다? 원소다. 자, 그 중에서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 밖에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118가지다가 아니라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래서 118가지다 혹은 118여 가지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경우 아까 얘기한 수소기체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라는 원소와 수소라는 원소가 한글로 써줄까? 수소라는 원소가 결합해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여기는 원소 하나로만 다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물은 어떻게 됐었죠? 물은 뭐하고 뭐가? 산소랑 뭐가 결합한 거죠? 수소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화합물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가 결합된 거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도 있지만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모두 존재한다. 물질은 화합물도 존재한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물질 그러면은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도 있지만 화합물도 존재한다. 근데 화합물이라는 거는 뭐가 결합된 거다? 원소와 원소들이 결합된 거다. 그럼 주기율표상에서 나와 있는 건 원소인데 그게 118가지라 그랬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얘네들을 가지고 또 결합해서 만들 수 있으니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세상에는 원소 개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알루미늄, 물, 소금, 설탕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원소네요. 물은 수소하고 산소로 있으니까 얘는 뭐죠? 화합물이죠. 얘도 역시 화합물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원소에 이용해갖고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뭐 수소, 산소, 철, 금, 헬륨, 구리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만 쭉 읽어보시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뭐 다음이 누구니? 이렇게 간략하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외워두시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그냥 시험 전에 하시고 굳이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개념 쑥쑥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풀고 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 원소는 여러 종류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이게 키포인트예요.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 이놈의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불꽃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불꽃 반응은 금속 원소만 확인이 가능해요. 금속이 아닌 애들은 확인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일부 금속이나 즉 금속 원소가 있으면 걔는 직접적으로 알 수 있고 아니면 금속 원소가 포함된 물질 즉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염화나트륨 얘기해 볼게요. 염화나트륨은 염소라는 물질과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결합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글씨가 써 있는데 염화나트륨이라고 써 있는데 이 뒤쪽에 써 있는 거 나트륨이라고 돼 있죠. 앞쪽에는 보통 금속이 아니고요. 뒤쪽만 금속이에요. 그럼 얘는 금속 원소가 포함된 거죠. 그냥 나트륨이 아니라 염화나트륨입니다. 옆에 있는 애도 질산 중요하지 않고요. 나트륨이에요. 결국은 염화나트륨도 그렇고 질산나트륨도 그렇고 뭘 포함하고 있죠? 나트륨이라는 무슨 원소?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죠. 자, 이놈의 불꽃 반응은 뭐만 관찰이 가능하다? 금속만 관찰이 가능하다. 그러니 염화의 성질은 모르겠어요. 불꽃 반응으로. 질산의 성질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트륨은 불꽃 반응을 해보면 무슨 색으로 보인다? 노란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트륨은 노란색이구나. 자, 그럼 밑에 있는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밑에 있는 예시 보시면은 염화, 구리 이게 금속이에요. 그 다음에 질산 필요 없고 구리. 얘네들은 구리가 포함되어 있구나. 구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청록색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색깔을 몇 개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색깔 한번 좀 필요하시면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문자라 이런 게 안 오더만 이렇게 촬영할 때만 되면 뭐 이렇게 문자가 자꾸 오는지 자꾸 뭐가 뜨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원소들이 쭉 나왔어요. 리튬, 스트론튬, 나트륨, 칼륨, 구리, 칼슘, 바륨 보면은 색깔들이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색깔을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트륨은 꼭 외우셔야 돼요. 나트륨은 잘 나오니까 나트륨, 구리 정도는 다른 거는 뭐 잊어먹더라도 요 두 개만큼은 좀 까먹지 맙시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어요.
리튬하고 스트론튬은 둘 다 빨간색이네. 그래서 색깔로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스펙트럼이라는 분석을 한다라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불꽃 반응은 금속 원소나 혹은 금속 원소가 포함된 물질에 말 그대로 불꽃 반응이니까 불 속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러한 색깔이 여러분들 혹시 나 혼자 산다나 이런 데 보시면은 불 속에다가 뭐 집어넣어서 불꽃 색깔 여러 개 바꾸는 것들 나올 거예요. 그때 이러한 금속성들의 가루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혹은 우리가 밤에 폭죽 터뜨려 폭죽이 빵 하고 터지죠. 이런 식으로. 그때 색깔이 나타나는 것도 폭약 속에 이러한 물질들을 같이 섞어놔요. 그래서 색깔을 나타내게 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불꽃 반응은 무슨 금속 물질만. 자, 불꽃 반응의 특징. 실험이 쉽다. 왜? 그냥 불에다 갖다 대면 되니까. 이따 한번 실험 나오는 거 볼게요. 자, 물질의 양이 적어도 아주 조금 있으면, 근데 단점은 있죠. 물질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꽃색이 잠깐 나타났다 말 거니까 관찰할 시간이 너무 짧죠. 하지만 그래도 적은 양으로도 색깔은 나타난다. 그래서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색이 같다.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여기 예시한 거 이거예요.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이거 다른 물질이에요. 분명히 다른 물질인데 금속성 원소와 나트륨이라는 동일한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색깔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불꽃 반응은 무조건 금속성 원소만 같으면 같은 색이 나타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좀 전에 이 리튬하고 스트론튬처럼 색깔이 똑같은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스펙트럼을 분석한다라고 했는데 이 스펙트럼은요, 색깔을 우리가 보통 빨간색이라는 색깔은 빨간색이긴 한데 이 빨간색은 다른 여러 가지의 색깔이 합쳐져서 빨간색으로 보인 거고 얘도 여러 가지의 색깔이 합쳐져서 빨간색으로 보인 건데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색깔이 뭐가 포함됐는지를 이런 식으로 분리해 주는 거예요. 스펙트럼은.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리튬도 빨간색, 스트론튬도 빨간색인데 리튬은 요러한 색깔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빨간색으로 보인 거고 스트론튬은 요런 색깔들이 포함이 돼서 빨간색으로 보인 거다. 고로 둘 다 빨간색이긴 한데 그래서 구분이 안 갈 때는 뭘 이용하자? 스펙트럼을 이용하자. 자, 이렇게 색깔을 분리해서 나타내 준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프리즘 통해서 뭐 그런 거 실험해 본 적 있지만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쐈더니 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무지개 색깔로 분리되더라. 이렇게 색깔이 분리되는데 얘는 프리즘이 이 색깔을 분리시켜줬죠. 그래서 프리즘이 분광기라는 역할을 해준 거고 색을 분리시켜주는 장치를 분광기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색이 쫙 분리가 됐죠? 색이 쫙 분리가 된 이걸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 뿐이에요. 용어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양빛 같은 경우는 모든 색깔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전부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냥 연속해서 다 나온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를 뿐이고요. 자,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 노란색만 하나만 포함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럼 노란색 선 하나만 딱 가고 나머지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선이 하나만 같죠? 이거를 선이 같다 그랬고 이거를 연속적이지 않은 선 스펙트럼 혹은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선 스펙트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에선 제일 중요한 건 스펙트럼은 왜 배운다? 색이 같을 때 물질을 분리하려고 배운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좀 많이 간 건데 선 스펙트럼에 분석해서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어떤 X라는 물질이 있대요. X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는 도대체 뭐가 포함이 된 거지? 근데 원소 A 보세요. 원소 A는 여기는 색이 없고 여기 있네 색깔이. 근데 이건 여기도 있고 얘도 여기도 있고 얘도 여기도 있고 여기가 지금 여기 중에서 일부가 얘한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 걸로 봐서는 요 색깔은 이 원소 A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겠니? 그래서 물질 X에는 A라는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또 원소 B 보시면 B도 여기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색이 나타나야 돼요. B는. 근데 X라는 물질에는 그 색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 그렇다면 원소 B는 X에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C는 보세요. C는 다 포함이 되죠?
포함이 안 되는 게 없네요. 아, 그럼 X는 뭔진 모르겠지만 A라는 거하고 C라는 게 합쳐진 물질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은 물질이 뭐가 합쳐져 있는지까지 분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원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넘겨보시면 개념 쑥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보면 문제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꼭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자, 실험이 중요해요. 중등 과정에서는 실험에 대한 얘기를 꼭 합니다. 자, 먼저 물의 전기 분해. 말 그대로 물을 전기로 분해할 거예요. 아까는 뭐 열을 가해서 분해했다라고 돼 있는데 오늘날에는 열은 가하지 않고요. 전기로 분해할 건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은 실험 과정에 여러분들 실험 과정 갖고 뭐 질문을 많이 하는데 수산화 나트륨을 갑자기 물을 분해하는데 왜 나왔냐?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를 통하게 하려고 조금 넣어주니까는 얘는 실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애입니다. 얘는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준 것 뿐이에요.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플러스 극에는 무슨 기체가 발생을 하냐면 플러스 극에는 그냥 알고 계세요. 플러스 극에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마이너스 극에는 뭐가 발생하느냐?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왜? 물은 분해하면 뭐랑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는데 그래서 플러스 극에는 산소가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가 모여 있다. 이거 여러분들 이온 뒤에서 배우면은 당연히 플러스 극에는 왜 산소고 마이너스 극에는 왜 수소인지는 배우게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면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물이 분해됐구나. 그럼 물은 원소가 아니다. 물은 수소랑 산소라는 원소로 되어 있다. 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되는데 플러스 극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플러스 극에 불씨만 남아있던 향을 갖다 댔더니 다시 타오른다라고 돼 있어요. 산소는 불을 잘 붙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를 조연성 기체라 그래요. 조연성 기체라고 하는데 얘는 여러분들 산소는 불이 연소되는데 불이 붙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하지만 산소는 스스로 타지는 않아요. 누굴 타게끔 도와주죠. 그래서 주연배우가 아니라 조연배우다. 그래서 조연성 기체라고 하는데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댔더니 산소가 공급이 돼서 더 잘 활활활 타더라 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근데 수소기체는 조심하세요. 수소기체는 성냥불을 갖다 댔더니 이 기체가 불을 붙여요. 그래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활 타더라. 개념이 좀 달라요. 산소기체는 불을 잘 붙게 도와주더라. 그 다음에 수소기체는 이거 가연성 기체라 그래요. 가연성 기체는 스스로가 타니까 기체가 불이 붙어서 타더라. 그래서 퍽 하는 소리를 내며 탄다. 뭐가? 수소기체는. 그 대신 산소기체는 어떻게 된다? 불씨만 남아있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잘 탄다. 근데 여기서 타는 건 누구예요? 향이 타는 거지 산소기체가 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수소기체가 타는 거고요. 그것만 좀 구분해 주시면 되고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산소구나 이건 수소구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는 무슨 기체? 산소 기체. 플러스 극에는 마이너스 극에는 무슨 기체? 수소 기체. 이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원소 불꽃 반응. 얘도 쉬워요. 불꽃 반응. 말 그대로 도가니가 뭐냐면 그냥 불 붙일 때 불 붙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탄올 뭔지 알죠?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알코올에다가 염화 나트륨을 녹인 에탄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불 붙이면 어떻게 돼? 염화는 필요 없고 나트륨이 불이 붙겠죠? 나트륨 불 붙으면 무슨 색깔이다? 그래서 노란색. 염화 나트륨의 불꽃이 노란색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도 되고 근데 이거보다는 잘 나오는 건 요 그림이에요.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요 니크롬선이라고 해서 요 니크롬선 끝에다가 니크롬선이 있으면 니크롬선 끝에 이렇게 막 뭉쳐져 있거든요. 이게 스푼 같은 거예요. 그 숟가락같처럼 되어 있는데 이 끝에다가 어떤 물질을 조금만 묻혀요. 그래서 불에다가 가스토치에다 갖다 댔더니 불이 타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여기 보시면 증류수하고 묽은 염산이 있죠. 이건 왜 있냐? 니크롬선 갖고 실험을 했어. 근데 여기에 A라는 물질이 묻어 있었어. 그런데 B라는 물질을 다시 여기다 묻힐 건데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죠? A라는 물질이 남아있으면 실험이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를 타고 남은 애를
물하고 증류수에다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담궈요. 그래서 어떻게 염산에 물로 한번 헹궈주고 증류수 물이에요. 깨끗한 물. 그래서 묽은 염산으로 이 금속성들을 다 녹이고 니크롬성은 녹지 않습니다. 다시 물로 헹군 다음에 그래서 비를 묻혀서 다시 실험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증류수와 묽은 염산은 니크롬선을 세척한다라는 개념이고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B를 묻혔어도 A라는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험이 정확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래서 내신 쑥쑥 있으니까 내신 쑥쑥까지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력 탄탄까지 푸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어요. 우리 집에서 유행하는 단어 해볼까요? 왼손으로 맞을래요? 오른손으로 맞을래요? 두 손으로 맞을래요? 이렇게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원자와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잠깐 쉬어요.